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 2급 걷기 지도자, 걷기 노르딕 워킹 지도자養成 교육에서 이론 교육, 온라인 이론 교육 제5강, 성공적인 나이듦, successful ag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육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근결핍, 건강 조정, 그리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신체 유연성 감소, 마지막으로 자세 안정성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급 지도자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5개 이론 강의를 다 수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여서 직접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되죠. 자,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교육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감소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감소증은 1988년도 로젠버그에 의해서 이렇게 노화에 발생되는 근육량의 감소와 그 근육량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근력의 감소,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따라서 근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사망률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아주 강력한 인자가 됩니다. 또 남녀 모두 어디 상체 쪽보다는 다리, 하지 쪽에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노인의 기능 저하, 신체적인 기능 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일상생활 기능에서의 그 기능 저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80세 이상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근감소증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 85세, 여자분들은 86세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2030년 되면 여자분들은 90세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84세.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 정도인데, 큰일이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근감소증으로 일상생활 동작에서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이동하고 어디 사회생활하고 신체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감소증이. 네. 근감소증은 시작되는 게 60세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모비디티 온셋이라고 그때 봤죠. 달력 나이와 신체 나이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지점, 그때부터 노인성 질환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 지점이 60대 한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보면 20대 원횡단면을 100%로 봤을 때 약 40% 정도,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근감소증이 시작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85세까지 산다고 해도 생애 말년 25년 정도가 점점 근육을 잃어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여성에게서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저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1년에 1%씩 빠지게 된다는데, 만약에 정말 문제는 장기 화상 상태가, 장기 화상 상태로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달 동안 베드레스트, 침대에 누워 있다면 한 달에 1년치의 근육이 빠져나간다. 네,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한 달 있다가 우리가 면회를 가면 활동적인 사람들도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면회를 가면 저 그분은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못 일어난다. 점점점 우리는 고령사회가 되어 갈 거고 이 시니어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2019년부터 해서 시범 사업은 끝났습니다.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전국의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말년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신체 활동이죠. 예. 신체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야지. 그러면 동네 마실이라도 이렇게 한 바퀴 걸으려면은 뭐가? 가지 근력이 있어야 되겠죠. 가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걷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 실버카라고 하죠. 어, 유아차 같은 걸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실버카로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그것보다는 실버카를 몰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노르딕 워킹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르딕 워킹은 앞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걷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근육의 감소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은 아마 이제 포커싱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근육 감소증의 주 원인은 이제 가령하고 신체적인 나이가 서로 맞물려 늙어가면서 근육세포 자체가 줄어들고 활동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활동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육세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적인 예로 병원에 입원해서 활동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에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제지방이라고 하죠. 프리팻 매스 FFM이라고 합니다. 전체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무게의 10%가 빠져나갑니다. 3일 만에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10%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러면 보신 것처럼 활동량을 바깥 활동 못 하게 되죠. 이렇게 그때는 뭐 완전히 꼼짝 못하게 병실에서만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사망 원인의 3, 4위까지 코로나19에 의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입원하게 되면 제지방량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겠죠. 30% 정도 줄어들면 3일 만에 10%가 줄어드는데 30%라고 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30%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울 수밖에 없죠. 이제 눕게 되면 전체적인 근육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빠져나가면 근력은 떨어진다 했죠. 특히 어디? 호흡 근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호흡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렇게 가래가 꼈을 때 그걸 뱉어내고 가래를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폐렴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1kg당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1kg에 1,300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2억, 5억, 10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총 칼로리 소비 형태에서 기초대사량 60%, 그다음에 활동하면서 소비되는 게 30%,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몸에 열이 나죠. 식사 칼로리 한 10% 정도 빠져나갑니다. 기초대사량의 60%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은 근육이 다 차지를 해요. 우리가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체온 유지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60% 이상을 어디 코어 근육이 이런 일을 하더라. 그 코어 근육은 젖꼭지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에까지 앞, 옆, 뒤 우리가 얘기하는 최간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의 질을 자주 유지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코어 근육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여자분들은 40대 후반부터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폐경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빨리 빠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비축하려고 하는 축적하려고 하는 이 열량과 소비를 시키려고 하는 이 열량 이 두 개에 서로 상충되는 반응을 보이는데 폐경 이전에는 소비시키려고 하는 힘이 더 세요. 근데 폐경이 지나고 나면서 소비시키는 것보다 축적시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전에는 소비량이 더 높고 그러니까는 폐경 전, 폐경 후 똑같은 식사량을 보이더라도 폐경이 지난 이후에는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왜? 근육량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코어 근육을 높이는 거예요. 이 코어 근육이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어 근육이 어디냐? 예, 등배, 등배, 그 다음에 엉덩이 대퇴부, 젖꼭지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앞뒤 좌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코어 근육의 양과 질이 결국 우리 인체의 기능적인 노화의 상징입니다. 코어 근육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신체 활동, 움직임의 기능적인 것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건강 수명을 자주 유지하는 게 뭐다? 코어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어 근육이 빠져나가면 근육 감소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건감소증을 진단하는 국내 기준이 2018년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수치는 6.4입니다. 남자는 6.4, 여자는 1.2가 더 낮은 5.2. 그 뭐냐면 내 팔다리에 있는 근육량을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의 근육량 나누기 키를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다리 근육량이 합쳐서 30이다. 내 키가 170이다. 그러면 30 나누기 1.7의 제곱 하면 나오겠죠. 됐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바로 자 팔다리의 근육량이 30이고 내 키 1.7이다. 1.7의 제곱 1.7 곱하기 2 하면 3.4가 되고 내전째 팔과 다리의 근육량이 30kg예요. 그러면 자 30 나누기 3.4는 얼마? 8.8이에요. 8.8. 오, 훌륭하죠. 만약에 근육량이 20kg다. 그러면 팔다리 근육량이 20kg고 내 키가 170이다. 그러면 3.4는 5.8이에요. 5.8. 내 팔다리의 근육량이 20kg고 키가 170이다. 그러면 5.8이 나오는데 남자에게는 조금 부족하고 여자에게는 높죠. 네. 최소한 170대는 여자분의 경우에는 팔다리 근육량을 20kg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지는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굵근이 있죠, 굵근. 굵근 대퇴 이두근, 이두근. 그 다음에 심근이 있죠, 이렇게 펼 때, 대퇴 삼두근. 이 두 개의 근육은 동시에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어디? 굽히는 근육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쓰죠. 펴는 근육은 우리가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쓰지 않는 펴는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펴는 근육이 뭐다? 항중력근이에요. 중력에 버티고 중력에 저항하는 근육인데 이 항중력근이 빨리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펴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 노르딕 워킹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동작. 예. 모든 노르딕 워킹의 동작들은 다 펴는 근육을 사용한다 했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체도 이렇게 탁 펴잖아요. 포어를 이렇게 탁 집어 누를 때 상체를 숙이면서 포어를 집어 누릴 수가 없어요. 편 상태에서 탁 집어 누르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자, 우리가 건강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특히나 왜 위험하냐면 6kg 정도
절식을 통해 가지고 감량을 한다. 식사량을 줄이면서 감량한다. 그러면 지방이 3kg 빠지고 근육이 3kg 빠져요. 지방만 6kg가 절대 안 빠집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이렇게 근육량이 3kg 빠지죠. 그러면 절식을 하게 되면 혈당치가 떨어질 거고, 혈당치가 떨어지면 당질 공급을 위해서 코티졸 분비가 확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질이 공급이 되죠. 근데 이 당질 공급되는 이 공급처가 어디냐면은 간 글리코겐, 근육에 있는 근 글리코겐이요. 이 간과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예. 주인님이 식사량이 들어오는 거는 줄어드는데 주인님을 계속해서 어떤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근육과 간에 있는 당을 빼내가지고 유지시킨다는 우리 건강을. 그러면 저 기초대사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육과 간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건 100% 요요가 와요. 요요가 오는 뿐만 아니라 요요가 와서 과거하고 체중이 똑같아졌어요. 근데 근육이 빠진 상태고 체지방률이 더 올라와요. 그러면 점점점 나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식사량을 줄이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근육량을 빼먹는다. 아주 위험하다. 건강수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행동으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예. 알코올은 근육을 분해시키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육은 수분 더하기 뭐 단백질이죠. 우리가 술을 마시죠.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1차로 분해시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될 때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될 때 우리 몸에서 ADH라고 하는 물질이 그 알코올을 분해시키는데 이 ADH가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남자 콜레스테롤을 남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 남성성은 강해지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술을 먹어. 그럼 이 ADH가 이 일을 안 하고 술 깨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남성성은 떨어지고 좀 속된 얘기를 하면 병원 병대로 커지면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된다. 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2차 분해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물과 이산화탄소 술이 빠져나가죠. 알코올이. 이때 2차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분해될 때 우리 몸에서는 다량의 단백질이 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수분하고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근육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근육 만드는 일을 못하고 술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점점 근육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과음을 할 경우에는 급성 알코올성 근용해증이라 해서 근육을 그냥 빼낸다는 거죠. 허물허물해가. 그래서 속근 섬유의 부분적 괴사가 일어납니다. 속근. 어제 그제 죄송합니다. 어, 2강 3강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속근. 내리막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 있죠. 햄스트링과 또 어디 정경골근에서 자, 속근의 이 섬유가 근섬유가 부분적으로 괴사하기 때문에 속근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떨까요? 이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상 가서 야호 하고 정상에서 정상주를 마신다. 소주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온다. 그러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점점 속근 섬유가 괴사를 일으키죠. 그러면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주는 근육이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근세포 혈관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이 쌓여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인님 너무 힘들어하고 근수축기관을 포기를 합니다. 수축한 상태에서 딱 브레이크를 해요. 펴주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다리에 지 내린다는 거예요. 다리에 지가 내리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쓰러지겠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과음으로도 얼마든지 등산 갔을 때 큰 사고 이어질 수 있다. 등산 갈 때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하산하고 나서 뭐 한잔 하시는 거는 어, 몰라도 정상에 올라가서 아니면 그 등산 중에 산행 중에 술을 드시는 건 위험하다. 자, 그다음에 장기간 과음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장기간 과음을 하게 되면 만성 알코올성 근용해증이 걸립니다. 이러면 근력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은 위축되고 근감소증에 빠른 속도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음주는
그런 위험, 건강수증에 아주 직결이다, 직결. 예. 그 다음에 위험한 운동 세 번째, 당뇨를 피해라. 예.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과식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당뇨는 당연히 오겠죠. 예. 당뇨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당뇨 예방에 좋은 행동이 있습니다.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을 자주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예. 자,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미국 심장학회에 논문 발표한 내용인데 평소 운동을 안 하는 45명을 스키 슬로프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주 3회 8주 동안 운동을 시켰어요. A그룹은 계속 올라가는 오르막 운동을 시키고 B그룹은 내리막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르막 운동을 했던 A그룹은 TG,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내리막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운동을 8주 동안 시켰던 B그룹은 내당능 장애가 좋아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당이 이렇게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해주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당뇨병을 예방해주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리막을 계속 내려갈 때는 근육을 브레이크로 사용해야 되죠. 신속 정확한 브레이크는 속근이 담당합니다. 이 속근의 에너지원이 뭐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글루코겐,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죠. 계속해서 속건을 쓰니까는 이 당을 계속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당 수치가 혈관 안에 있는 당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혈당을 조절하게 되죠. 자, 이런 이유에서 무조건 당뇨를 피해야 되는데 걷기를 할 때 평지 오르막도 좋지만 내리막을 많이 걸어라. 왜냐하면 당뇨 걸리면 어, 심장합병증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말초 발목 이런 데 썩게 되죠. 그렇죠? 발가락이 썩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역으로 당뇨를 막는 게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위험한 행동 세 번째, 무조건 당뇨를 피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삼식이가 되라. 삼식이, 사식이, 오식이가 될수록 좋습니다. 뭔지는 알겠죠? 하루에 한 번, 한 끼를 먹으면 일식이, 두 끼 먹으면 이식이,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 이런 식으로. 자, 세 끼를 먹으면 전체 근육량은 유지됩니다. 근데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미량이지만 근육량은 떨어져 나가요. 똑같은 2000칼로리, 하루에 이 양 자체는 2000칼로리를 한정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먹어 치우느냐 아니면 두 번, 세 번에 나눠 먹느냐에 따라서 근육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식사량 자체는 줄여도 되지만 뭐 4000칼로리, 50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줄여도 되지만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칼로리를 쉽게 해볼까요? 3000칼로리를 세 번 나눠 먹었어. 근데 2000칼로리 줄였죠. 그러면 두 번에 끝낼 게 아니라 그 2000칼로리도 700, 700, 700 나눠가지고 식사의 수는 세 번을 계속 유지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동일 칼로리를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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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드시는 게 좋다. 어디에?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중년 이후에 보행과 관련된 근육군이 약화됩니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하는 근육은 대둔근, 넓치근, 햄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넙치근, 가자미근이라고 하죠. 네, 넙치, 가자미. 네. 장단지죠, 장단지. 네. 그다음에 보행 시 이렇게 육아기 때 몸을 지탱하는, 한 발로 지탱해주는 이 역할은 대둔근, 엉덩이, 내전근, 사타구니 한쪽, 대퇴사두근 이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행과 관련된 근육은 가지쪽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점점점 어려지고 걷기 싫어지니까는 근육은 더 빠져나가고 체력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관절의 퇴행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관절의 퇴행성 변화. 어, 관절은 과사용일 때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버유즈 신드롬이라고 해요. 오버유즈 신드롬. 그다음에 직업적인 요소. 어떤 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경우, 그런 예를 들면 뭐 포트 널트를
볼트 너트를 계속 조우는 거, 그다음에 드라이브 이렇게 작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있죠.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손목 관절의 대응을 빠르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비만도 관절의 대응을 빠르게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죠. 관절 자체가 손상돼도 대행성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연성 감소. 유연성은 근육, 힘줄, 인대, 수분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예,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죠. 이럴 때도 근육, 힘줄, 인대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된다는 것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근육, 힘줄, 인대에 손상이 발생되기가 쉬워져요. 쉽게 손상이 온다. 이 유연성은 활동량이 또 떨어질 때도 감소됩니다. 어쨌든지 우리 몸 전체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활동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럼 뭐야? 결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데 평상시에 걷는 보통 걷기보다도 파워워킹이 좋고 파워워킹보다는 노르딕 워킹이 좋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 여기 있죠. 제5강 성공적인 나이듦 Successful Aging 근육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의 안정성이 약화된다. 나이가 들수록 성공적인 나이듦 Successful Aging을 위해서는 자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세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이유는 전정기관, 우리 중심 잡아주는 거 있죠. 몸이 안쪽에 특히 요 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체성 감각계 이런 것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고유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고유 감각을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접지 효과, 그 다음에 지압 효과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접지 효과는 어싱이라고 하죠. 어싱. 어떤 전류, 전기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플러스 어, 양전하가 많아지면 그만큼 빨리 노화가 온다. 그래서 음전하를 넣든지 양전하를 빼내든지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균형을 맞추고 그걸 중성화시키는 게 좋다. 이런 취지에서 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발 걷기의 또 하나 효과는 이제 지압 효과인데 아무래도 맨발로 이렇게 걷게 되면 땅에 울퉁불퉁한 이런 지면하고 우리 발바닥하고 바로 접지가 되죠. 그러면 발에 있는 고유 감각들이 아주 발달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중심 잡는 능력이 좋아진다. 자,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세 안정성 약화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 하지 근력이 약합니다. 계속해서 하지 근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관절의 유연성도 상지 쪽보다는 하지 쪽이 훨씬 더 빨리 약화되고 근력도 하지 쪽이 더 약화돼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려면 하지가 튼튼하고 하지가 관절이 가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자세의 안정성은 떨어지겠다. 보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 불안정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낙상의 위험도는 더 올라가고 자세의 안정성을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쪽에 근력을 올리고 하지 쪽에 관절 가동성을 높이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쉽게 얘기하면 근력 운동 플러스 유연성 스트레칭을 많이 자주 해줘야 된다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뭐죠? 뭐죠? 노르딕 워킹입니다. 네. 자, 자세 안정성이 나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세가 안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 다 보고 있죠.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 하는 당신, 8살 아이를 목에 이렇게 목마 태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45도 정도만 이렇게 목을 기울여도 20kg 되는 쌀 한 가마를 그냥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힘이 들어가겠죠. 힘이 들어가면 긴장이 되고 근육이 긴장이 되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굳어지겠죠. 그러면 근육 안에 뭐가 있나요? 혈관 지나가고 있는 혈관도 길어지고 혈관의 직경이 요랬던 게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할 때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피가 많이 올라올 건데 그때 우리 압을 받으면서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혈관이 처질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거미줄이 있고 거미줄 한가운데 지금 거미가 탁 버티고 있죠. 이 거미한테 거미줄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먹이도 잡아먹고 어디 이동할 때 이동 통로 이동로 역할도 해주고 한마디로 생명줄이죠. 우리 사람에게 생명줄은 뭡니까? 바로 근육힘줄인데요. 거미에게 거미줄이 생명줄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근육힘줄 인대가 생명줄이다. 이 근육힘줄 인대의 감소, 약화가 바로 근감소증을 일으키고 이 근감소증은 건강 수명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삶의 생명줄인 근육힘줄 인대를 튼튼하고 질기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 일상 속에서 하는 노르딕 워킹입니다. 우리 이급 지도자 분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노르딕 워킹의 가치,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 수명과 행복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르딕 워킹이다. 자, 5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6강 건강마을 디자이너 도전해보자. 참여형 워크숍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7강 극기 리더의 역할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극기 노르딕 워킹 지도자 양성 교육을 의뢰할 때 제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 일반 2급 지도자 교육할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안에서의 극기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 리더십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극기 노르딕 워킹 협회에서는 일반 다른 극기 협회나 노르딕 워킹 협회 연맹 이런 쪽에서 다루고 있는 커리큘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저희는 극기와 노르딕 워킹을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 제한 두지 않고 이게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해결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런 지도자분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협회, 다른 연맹과의 지도자 양성 교육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상 1, 2, 3, 4, 5강 전체 모든 이론 수업을 다 여러분들은 수강하셨고 이제 다음에 실습 시간에 만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장 박평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